그보다는 그러니까 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사례 한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최저임금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조차 꿈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페이라고 올해 초부터 좀 새롭게 화두가 된 문제인데, 무급 인턴이라고 하죠. 뭐 교육을 받는다라는 핑계로 실제로 그 업체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고 헐값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들이 만행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패션 업계를 예를 들면 인턴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면 한 달에 30만 원, 견습이라고 붙일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원. 사실 업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다 도맡아서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라는 이름표만 붙이면 이렇게 얼마든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그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부터 좀 바로 잡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다른 것 우선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노동시장 구조개혁 하겠다고 신문 광고에 17억 드릴 필요 없이 사실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근로감독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의 저임금 실태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통계를 확인해 봤을 때 별지로 앞뒤로 한 장짜리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세대의 이제 저임금 실태를 보기에는 좀 국가에서 제공하는 통계조차 좀 불충분한 게 사실인데, 그냥 최근 자료, 최대한 최근 자료로 봤을 때 2013년에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볼 수 있고, 이 당시에 이제 29세 이하 청년층의 비정규 노동자 월 평균 급여가 이제 101만 6천 원에 불과해서 좀 우연하게도 그 당시에 이제 법정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과 거의 일치하는 수준인데요. 이것은 제 소저근로 시간으로 볼 때 파트타임 노동, 단시간 노동이 증가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좀 급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 크게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통계적 특징들을 다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어쨌든 오늘날 이제 장그래라는 이름으로 상징되고 있는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저임금 노동이 심각해지면 사실 청년들이 삶에 들여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저축을 하기는커녕 마이너스 인생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사회로 나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부채를 등에 짊어지고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비, 대학을 다니기 위한 교육비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높은 부담들을 부모로부터 소득을 이전받거나 아니면 자기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부족한 만큼은 다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빚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취업을 하는 시점에 빚을 지게 되면 사실 이 부채 상환의 압박까지 더해져서 묻지마 취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이렇게 스펙을 쌓거나 할 때 그냥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다 보니까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비곤층으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채들이 다시 악성화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유독 청년층의 부채만이 지금 계속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 연령층에서 신용유의자, 기존에 이제 신용불량자라고 했던,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신용이 하락하고 저축은행이나 사채까지 이제 손을 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게 소득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청년유니온 조합원의 한 달 가계부를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대기업 영화관에서 주 35시간씩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일하는 청년입니다. 24세의 청년이고요.
하루 7시간씩 일하는데 이거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원해서 7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7시간씩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공제하고 나면 9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이 지출 항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굉장히 알뜰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핸드폰 값으로 요새 뭐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제도 포함하면 한 달에 10만 원은 그냥 들어가기 마련인데 통신비로 딱 한 달에 10,000원씩을 쓰고 있었습니다. 2G 알뜰폰을 쓰면서 돈을 아끼고 있었고, 교육비도 사실 인터넷 강의나 대학을 이제 방송통신대를 진학해서 뭐 한 달에 10만 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교육비도 감당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낀 돈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의 후원도 하고, 뭐 그 중에 이제 청년유니온의 조합비로 조합원으로서 납부하는 금액까지 포함되고 있겠죠. 그리고 표를 좀 더 살펴보시면 문화생활비에 온갖 항목들을 다 포함시켜 두었더라고요. 뭐 영화, 커피, 공연, 도서, 강연, 의류, 외식까지 다 문화생활이라고 보고 있고, 이 금액으로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조절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청년층 최저임금 당사자의 생활 실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보통의 통신비가 한 달에 10만 원은 그냥 들어가기 마련이고, 거주 형태에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월세가 서울 지역에서 4, 50만 원에 또 달하고, 또 본격적인 구직 활동에 돌입하게 되면 온갖 스펙 비용들, 요새 학원비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시험 응시료도 가장 싼 시험이 이제 4만 원에서 비싼 시험은 한 번 시험 보는 데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비용들에다가 학자금 대출 상황까지 더해지면은 오히려 제가 조사한 이 A씨의 A 조합원의 사례가 굉장히 절약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특수한 사례라고 평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식의 이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의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 청년 노동의 새로운 당사자로 인간 자유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임금제 노동자까지를 포괄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사축이라고, 최근에 그 동화를 각색해서 온라인에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축이라는 말이 이제 회사의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부리는 가축. 주로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비관하면서 자조적인 표현으로 사축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청년들의 불안정하고 절박한 지위를 좀 악용해서 청년들이 일회용품 취급하고 실적을 위한 기계처럼 다루면서 이런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제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의 삶이야말로 사실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각종 시간의 근무들을 임금체계 안에 미리 다 포함시켜서 이미 다 주고 있으므로 넌 더 일해라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데요. 관련된 판례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악용해서 정말 초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그런 불법적 반응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 300명 정도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평균 2.47일 정도를 추가 근무를 한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는데, 특히 IT 업종, 소프트웨어, 뭐 컨텐츠 산업, 문화 산업, 디자인 산업 이런 식의 새로운 산업들에서 뭐 이런 반영들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것은 대기업이 정점에 서가지고 각종 이제 원화청 관계에서 이렇게 뭐 물건이나 뭐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아래로 절감시키고 전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밑바닥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초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신음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최저임금의 새로운 당사자로 바라보고, 최저임금 결정의 이해관계를 이런 식으로 확대해야 사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는 지지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야말로 최저임금 당사자들,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의 임금 단체 협상과 마찬가지의 과정이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보았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청년유니온도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안에서 청년 당사자들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으로 회의장 밖에서 여기 계신 분들과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